멸종위기인 황금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 동굴이 있습니다. 약 5억 년 전에 생성된 이 동굴은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천연 동굴인데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다양한 생성물들을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신비한 지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에 자리하고 있는 천곡 황금박쥐 동굴입니다. 천곡 황금박쥐 동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동굴 중 최대의 천정용 식구와 동굴 내부 희귀석 등이 학술적 가치와 신비함을 함께 지니고 있어 지구과학에 대한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는 길목에는 사랑의 열쇠가 보이는데요. 작은 소망을 적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걸어둔 모습입니다. 그 옆으로는 나무의 형태 및 구조가 억겹의 세월 속에 그대로 굳어져서 화석화된 규화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규화목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길흉화복을 관장하여 건강과 행운, 그리고 무병장수를 가져다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만 들어가면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입구 앞에는 2009년 방영된 드라마 찬란한 유산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는 표지판과 함께 동굴 내부에 황금박쥐가 서식하고 있으니 정숙해달라는 안내문을 볼 수 있습니다. 동굴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이곳 입구에서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에 맞는 것을 고른 다음 턱끈과 뒤통수에 자리한 손잡이를 조정하면 됩니다. 드디어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냉장고 안을 들어온 듯 시원해서 더위를 피하기에 좋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자 황금박쥐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울음소리는 아니고 녹음된 사운드가 재생되는 것이었는데요. 천연기념물인 황금박쥐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동굴 곳곳에는 모양마다 이름을 붙여놓아서 찾아보며 관람하면 더욱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 위쪽으로 큰 이 구멍은 동굴 심연입니다. 동굴의 생명 창조를 보여주는 거대한 동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투수할 때 석회석을 용해시키면서 종이관을 성장시키고 지하수는 계속 흘러내려 일종의 샹들리에 등과 같은 종유석을 성장시킵니다. 천곡 황금박쥐 동굴은 1991년 2월 24일 천곡동 신시가지 기반 조성 공사 중 발견되어 몇 차례 탐사 결과 동굴로서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1년 8월 이후 총 길이 1400m 중 700m에 대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되어 지금의 동굴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굴 바닥이 미끄러워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운동화를 추천합니다.
동굴 내부는 매우 비좁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낮은 지대를 포함하고 있어 안전모를 항시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펜던트란 그 동굴을 형성하는 모함의 일부가 천정이나 벽면에서 뻗고 있는 것을 말하며 동굴 내부가 포어 상태의 물로 차 있을 때나 점토가 침식되거나 또는 용식관의 아니스토모시스가 발달함에 따라 모함의 일부가 남아서 늘어지거나 걸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쪽을 보시면 비밀의 문이 크게 하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상입니다. 찾으셨나요? 조명이 비춰주는 곳을 잘 보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붙여진 이름은 엄지척입니다. 정말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종유석은 마치 박쥐가 매달려 있는 형상을 띠고 있다 하여 박쥐 종유석이라고 합니다. 줄줄이 종유막을 내린 종유석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천왕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석순입니다. 천곡 황금박쥐 동굴은 아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신기하고 흥미로운 볼거리가 가득해 낮은 탄성을 내지르며 걷게 되는 곳입니다. 플로우스톤이 동굴 벽면의 모함을 따라 흘러버린 종유벽으로 폭포를 연상시키는 종유 폭포의 플로우스톤의 경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종유석은 촛대바위인데요. 천곡동굴 종유석 네이밍 공모전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석순들이 마치 하늘을 향해 염원하는 불상의 형상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동굴 생성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관상 종유석과 성장한 종유석, 그리고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 생성된 석주를 보여주는 종유석실입니다. 지상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지하 세계에서 이루기 위해 석돌이와 석순이가 포옹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동굴의 생명 탄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자식에 대한 염원을 기원하는 남근석이 남아의 기상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대석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나 커서 한눈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종유석의 무게는 약 2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측면에 붙어있는 면적은 0.4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많은 관람객들이 떨어지지 않나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종유석과 석순의 만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아래로 자라고 있는 종유석과 땅에서 위로 자라고 있는 석순이 석조를 만들기 위해 수만 년 동안 자라서 현재 5cm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서 하나의 석조를 이루려면 앞으로 200에서 3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두운 동굴 천정에 아름다운 불빛이 더해지니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어 잠시 발걸음을 멈춰 감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는데요. 이번에 마주한 곳은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인 석주와 멀리 보이는 좌불상이 있는 샘실신당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길은 이승굴인데요. 이승굴은 통로가 좁고 천정이 낮은 급경사 계단 지역으로 통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이므로 60세 이상 노약자께서는 여기서 우회하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금 들어오니 급경사 계단이 나왔는데요.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선 쪼그린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길 한가운데로 내려온 종유석도 조심히 피해서 걸어야 합니다. 동굴 지하의 심연으로 아직도 맑은 유수가 흘러 다시 지표로 흐르고 있는 청수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곡 황금박쥐 동굴은 총 길이 1400m 중 700m만 개발하였으며 동굴 보존 지역으로 700m의 지역을 개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굴 보존 지역에는 동굴박쥐, 동굴거미, 동굴나방 등 동굴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동굴 2차 생성물들이 아직도 생성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신기하고 놀라운 볼거리가 너무나 많은 곳이지만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되는 곳입니다. 종유관의 성장 속도는 1년에 0.2mm 정도인데 종유관 전체가 하나의 방에서 경정으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천정용 식구로 형상이 마치 계란판 모양을 하고 있어 자연에 의하여 빚어진 신비로움과 엄숙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주한 곳은 침식궁입니다. 지하수에 의하여 옆으로 깊게 패어 들어간 침식 선반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이곳 동굴의 이름은 천곡동굴이었으나 이곳에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지정된 황금박쥐가 서식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름도 천곡 황금박쥐 동굴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 안을 돌아다니다 혹시라도 박쥐를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은근히 가져보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데다 탐방로 쪽은 곳곳에 조명이 있어서인지 쉽게 황금박쥐를 만나볼 수는 없었습니다. 천곡 황금박쥐 동굴 내부에는 황금박쥐 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아직 개방이 되지 않은 곳이나 더 깊숙하고 은밀한 공간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이어지는 길은 저승굴입니다. 이 구간은 통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의하며 걸어야 합니다. 뭔가 이곳의 분위기는 그전과는 다르게 좀 더 음산한 것 같습니다. 이 종유석은 성장 초기 단계의 발달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치 촛불 잔치를 하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저승굴은 동굴 내에 주된 큰 통로에서 옆으로 작게 발달한 가지굴입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는 종유석이 자라고 종유석으로부터 물방울이 떨어지는 바닥에는 석순이 자랍니다. 하지만 이곳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종유석의 아래에 석순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점에 떨어지는 물의 양이 많지 않아 석순이 자라기 전에 퇴적물이 이 지점을 빨리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곳 동굴 내에서 발견된 동물의 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개골의 특징과 이빨의 개수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개의 뼈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동굴이 만들어지면 동굴 속에 물이 찬 상태로 지하수가 흐르기도 합니다. 흐르는 지하수는 천장의 석회암을 서서히 녹이거나 깎으면서 이동하는데요. 이때 천장의 석회암은 서서히 녹게 되지만 석회암의 성분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녹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석회 동굴의 천장에는 가끔 석회암이 녹은 구조가 지금의 모습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천장이 낮아 머리를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동굴 내부에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치 모험을 하듯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이번에 마주한 것은 거대한 석주의 모습입니다. 석순과 종유석이 만나 생성된 것을 석주라고 하는데요. 종유석과 석순은 아주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큰 종유석과 석순을 만나려면 몇천 년 또는 몇만 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자연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커튼형 종유석은 수막처럼 내려 뻗고 있는데 천정이나 벽면에서 지하수가 늘어지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현수막 같은 모양의 커튼형 종유석은 투명하거나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전국 황금박쥐 동굴 지층의 생성 연대는 4에서 5억 년경으로 추정되며 동굴의 생성 연대는 7에서 12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잠시라도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틈이 없는 곳입니다. 약 1시간 동안의 미로 같았던 동굴 탐험이 마지막에 달했는데요. 이곳은 보석궁전으로 3개의 보석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름답고도 신비한 다양한 광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전국 황금박쥐 동굴 탐험을 마무리합니다.